예, 안녕하세요. 예, 예, 이제 여러분들 일순환 다 끝나고 이제 14일부터 이제 매년 하는 그 진도를 모의고사 하는데요. 이제 지금 일순환 끝났으니까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기본서 정리하고 이제 그걸 기초로 해서 이제 시험 문제 풀어보고 해서 실력을 닦아서 이제 본시험 대비를 하는데 하여튼 매년 보면은 진도열 모의고사가 어떤 여러분들 그 수단이 돼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어 그러니까 시험 성적에 구애받는 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항상 그걸 좀 저기 하거든요. 성적은 뭐 그렇게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그날 그날. 그래서 내가 이제 오늘 1페이지부터 100페이지까지가 진도 범위다. 그러면 그 범위에서 좀 빠짐없이 공부를 해가지고 그 다음날 시험을 보고 성적에서 어느 정도 점수가 나왔다. 그러면 거기서 좀 틀린 부분이라든지 미진한 부분을 자기가 지금까지 공부한 부분에다가 어느 정도 정리해서 단권화시키는 그렇게 함으로써 시험 마지막까지 가져갈 수 있는 무기를 만드는 그런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는 그 보면 이제 성적이 뭐 좀 안 나왔다고 그래서 막 일희 일비하고 그런 거는 별로 바람직한 건 아닌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꼭 그렇게 하루하루를 좀 충실하게 그래서 1페이지부터 100페이지까지 했다 그러면 빠진 부분 보충하고 그렇게 해서 지금 민법 12회 민수법 7회면 12회 동안 민법을 빠짐없이 다 정리하고 민소법 빠짐없이 정리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이게 끝나면 한 11월 되거든요. 그럼 11월 되면 11월, 12월 또 해가지고 한 2회 독 정도 해서 마지막 날 이제 시험 보기 마지막 전날 그죠? 가져갈 수 있는 자기만의 무기를 만드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해서 거기에 좀 주안을 두고요. 이렇게 진도열 모의고사를 여러분들이 이용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바라는 바는 그래서 그렇지 않고 너무 처음에 성적에 일희 일비하다 보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맨날 사법시험 볼 때부터 보면은 좀 찍어서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시험 범위가 1페이지부터 뭐 페이지다 그러면은 그것도 찍어서 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중요한 거. 그래서 성적은 잘 나오겠죠. 뭐 50점 만점이면 막 한 30점, 40점 맞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아, 난 잘했어. 이렇게 해서 가시는 분들이 보면은 많이 떨어지고 그랬어요, 옛날에. 그러니까는 성적 좋은 게 그게 별로 바람직하지가 않아요. 오히려 50점 만점이다 그러면은 자기가 책을 통독을 해서 빠짐없이 공부를 하면 한 25점에서 30점 한 25점 내외 이 정도 맞는 게 좋아요. 그러면 꾸준하게 그 성적을 유지하면은 본시험 가서도 훨씬 그게 좋은 성적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오히려 50점 만점에 막 40점 넘게 맞았다. 이건 의심해봐야 돼. 이건 찍어서 했거나 그냥 딱 그 문제만 보고 한 거예요. 그러면 그런 분들은 항상 많이 떨어진 걸 제가 많이 봐왔어요. 옛날부터. 그러니까는 그렇지 않도록 알았죠? 이번 진도열 모의고사는 이제 내 정리를 하는 기회지 성적이 잘 나오고 그런 거는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예, 그래서 이제 저희 학원에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저를 비롯해서 뭐 지금 먼저 이용배 강사님 먼저 하기로 했는데 이제 좀 강의가 있어서 제가 먼저 하게 됐는데요. 하여튼 제 강의만 일단 그 계획서 보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요. 짧게 끝낼 수 있도록 합시다. 그래서 거기에 일단 거기 오전에 하기로 하고 맨 밑에 강의 특징은 뭐 여러분들 잘 알겠지만은 매년 그 진도열 모의고사 그거에서 이제 본시험 보면은 뭐 어느 강사나 다 그렇겠지만 거의 빠짐없이 다 적중을 해요. 8, 90%는 거기서 안 빠지는 게 빠짐없이 공부를 하게 돼요. 근데 이제 그 문제가 그 문제인 줄 몰라서 그러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래서 하여튼 8, 90% 정도는 거의 맞출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충실하게 잘해서 나중에 그 교재만 가지고 한번 빠른 속도로 돌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할 테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요. 그다음에 문제 구성은 선택형 거기서 20문 정도에서 30분 걸쳐서요. 해가지고 주로 이제 지금 사시가 없어졌지만 기존에 사시 누적된 기출문제들이 많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고 다른 국가시험하고 그다음에 최신 올해 이제 7월까지 나온 판례들을 해가지고 엄선을 할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서 일단 문제를 출제할 예정이고 그다음 그 다음 페이지 사례형도 마찬가지예요. 사례형도 민법 민사소송법 이제 다른 국가 시험하고 그다음에 최신 판례 거의 그거로 만들어져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내면은 거의 본시험에서 거기 빠짐없이 적중이 되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그게 그 문제라는 걸 좀 잘 숙지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거기 2페이지에서 이제 사례형 대비해서요. 이제 여러분들이 그 보면 알겠지만은 그 실전 답안 양식에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실전 답안지 형태로 해가지고 해설을 그렇게 만들어서 여러분들한테 다 제공을 할 예정이에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걸 먼저 보도록 해봅시다. 그러면은 어디냐면은 저 뒤에
거기 몇 페이지 넘어가면 사례형 제5회 뭐 가지고 단축 답안 예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보통 시험이 10점짜리 15점, 그죠? 그다음에 20점, 25, 30, 35점까지도 나온단 말이에요. 올해 시험 보면은 그렇게 하면은 그 답안지가요, 여러분들 그 133줄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죠? 이렇게 양쪽 저기 하면 그거를 10점으로 하면 약 13줄이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10점은 13줄, 뭐 20점은 24, 5줄, 그다음에 30점은 36, 7줄 이렇게 해가지고 딱 그렇게 맞춰가지고 여러분들이 답안지 쓸 수 있게끔 그래가지고 10점은 13줄, 20점이면 거기 구순서대로 돼 있죠. 그래서 20점이면 24줄, 30점이면 36줄, 다음 페이지 보면 10점짜리는 한 13줄로 이렇게 해가지고 다 이렇게 해서 나눠 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답안지 어떻게 써야 될지 그것까지도 지금 여러분들이 확인해서 들어갈 수 있도록 할 예정이에요.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그런 형식으로 해서 아마 맨 뒤에 보면요. 그 올해 기출 문제요. 올해 사례 기출 문제 해가지고 이제 올해 기출 문제를 그런 식으로요. 다 만들어 봤어요. 그러니까는 답안지 20점, 15점, 10점 다 해서 맞추면 딱 거기요. 마지막 페이지까지 딱 거의 맞게끔 이렇게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분명한 거는 여러분들이 10점짜리인데 5줄 쓰는 사람이 있고 10줄 쓰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분명히 점수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될 수 있으면 10점, 20점 그 배점을 보고 어떻게 하면 좀 이렇게 충실하게 답안지를 쓸 수 있을까? 그거를 같이 공부하면서 연습을 할 기회를 가질 거예요. 그래서 거기 올해 사례형 단축대반 예시는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세요. 올해 기출 문제를 보면서 읽어보세요. 그러면은 실제로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례형 문제가 만만치가 않아요. 역대 보면은 쉬운 문제가 별로 없어요. 쉬운 그냥 단순히 판례만 달랑 써라 이런 게 잘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득점을 많이 할 수 있는가, 그죠? 그래서 그런 그 사례풀이 구조하고 그런 것들을 계속 매일마다 같이 시험 보가지고 완성형으로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할 테니까는 같이 연습을 할 수 있으면 그렇게 연습을 하겠어요. 그래서 그거 하나 보고 다시 앞으로 가가지고 그렇게 해서 그거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거기 다시 2페이지로 오면 그 사례형 대비해서 또 하나는 작년부터 좀 여러분들이랑 같이 했었는데 6페이지쯤 가면요. 여기 강의 계획서 6페이지 가면은 그 사례풀이 구조요. 그러니까 그렇게 실전 답안 쓰는 거 하고 제가 이제 사례풀이 구조하고 또 기록형도 이런 풀이 구조를 만들어 가지고 그 6페이지 보면요. 그래서 만약 그 채권자 대위 시험이 나왔다. 그럼 거기 요건, 항변, 재항변을 해서 이렇게 딱 구조를 짜 가지고 이렇게 한 면에 그죠? 그냥 반면이든지 한 면에 이렇게 해서 나눠 드릴 거예요. 매 시험마다. 그러면은 작년에도 보면 그것만 가지고 많이들 암기를 하더라고요. 그 한 면만 가지고 그렇게 하면은 짧은 시간에 마지막에도 모든 문제들을 요것만 봐도 주장 항변, 재항변을 그대로 여러분들이 답안지 현출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될 거예요. 좀 여유면 그렇게 하고 요게 되면은 기록형도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는 그 요건 검토가 원고의 청구고 항변이 예상되는 주장이고 재항변이 반박 이렇게 해서 목차만 바꾸면 기록형이랑 호환이 돼요. 똑같이. 그러니까는 하나 공부하면 여러 개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서 나갈 거예요. 그래서 그 기본 해설을 나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실전 답안으로 답안 형식이 나갈 거고, 요 사례풀이 구조가 나갈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답안지 쓰는 방식하고, 그 다음에 짧게 암기할 수 있는 자료, 그죠? 그렇게 해서 나갈 테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어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이 페이지로 와가지고요. 그러면은 다시 그렇게 해서 거기 지금 설명을 그렇게 쭉 했고요. 사례형 대비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서 준비를 해놓고요. 그 다음에 밑에 선택형도 보면은 지금 선택형 여러분들 처음 보면 알겠지만 이제 매년 기출문제 여러분들이랑 같이 공개 강의도 해보고 이렇게 보면은 그 이론 문제들이요. 그죠? 그냥 단순히 지문 나열된 것들하고 그다음에 준 사례형으로 나오는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준 사례형이 한 30%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지금 3, 40%좀 점점 늘어나는 것 같아요. 그게. 근데 이제 대부분 이론 문제는 거의 다 맞추는 것 같아요. 좀 공부하면 판례가 뭐 이게 맞다 틀리다 이런 거 잘하는데 거의 준사례형은 거의 손도 못 대고 이렇게 틀리고 그러는 걸 너무 많이 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준사례형을 많이 대비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본 대로 그래서 한 거기 세 번째처럼 줄에 나오는 것처럼 이론 문제로 한 70% 하고 될 수 있으면 우리가 가장 전형적으로 많이 푸는 사례예요. 그러니까 올해 기출 문제도 언제 한번 여러분들이랑 같이 공부할 기회 있으면 보면 알겠지만 우리가 사례 문제를 많이 푸는 것들을 선택형에서 사례로 내요. 그래가지고 지문 한 3, 4개 냈고요. 그래서 거기서 좀 어렵게 낸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걸 다 틀리는데 그래서 그런 사례 문제 우리가 그 범위에서 가장 전형적인 사례 문제는 사례도 보겠지만
이 선택형에서도 사례 문제로 한 5개 정도, 5, 6개 정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대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문제를 구성을 할 거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참작하시면 될 거고, 예,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선택형 되면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출제 문제는 지금 위에서 설명했지만 거기서 뭐 하여튼 뭐 누구나 다 그렇겠지만 그 두 번째 줄 보는 것처럼 가장 출제 가능한 문제들을 엄선해서 출제하고요. 그 다음에 거기 네 번째 줄에 뭐 사법연수원 문제, 뭐 사법시험 각종 국가 시험을 다 참작해서 하여튼 거기서 제일 중요한 것들을 지금까지 출제해왔고 거기서 많이 적중을 하고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그런 예정이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 다음에 3페이지로 가가지고요. 그래서 제가 작년부터 좀 그렇게 했는데요. 민법과 민사법 분리 출제인데, 저는 1회 때부터 재작년까지는 이렇게 다 혼합돼서 냈었거든요. 민법, 민사소법.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는 둘 다 못하더라고요. 민법도 다 빵꾸 내고 민사법도 다 빵꾸 내고 이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민법, 민사소법을 따로 분리해가지고 여러분 민법 할 때 민법 철저하게 하고, 그 다음에 민사소법 할 때는 민사소법 철저히 준비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 이제 분리를 했어요. 그리고 시험 경향도 1회, 2회, 3회 때는 거의 막 혼합돼서 많이 나오는데 지금은 혼합돼서 나오는 게 별로 없더라고요. 그리고 그 민소법 이 사례 출제 경향이 조금 약화돼가지고 지금은 전형적으로 민법 민사도 결합되는 뭐 채권자 대위나 채권자 취소 그런 것들은 같이 연습을 해야 되겠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아까 맨 처음에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이번 진모 강의 기간 동안은 여러분들이 얼마큼 정리를 잘하느냐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민법 정리 따로 하고 민소법 따로 정리해서 확실하게 자기 정리를 하는 그런 기간을 갖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잘못하면 이 진모를 잘못하면요 빵꾸 뻥뻥 나는 경우가 너무 많이 나요. 그러니까는 그 시험 성적에 쫓다 보면은 그날 그 진도 못 쫓아가는 부분은 그 다음날 시험 보고 와서 채점 매고 복습하면 어느덧 저녁 되고 그죠? 그럼 내일 시험 공부해야 되니까 그렇게 하다 보면은 거의 빵꾸 낸 걸 못 메꾸고 그냥 다 지나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하여튼 목적은 여러분들 알죠? 그래 빵꾸 내면 안 돼요. 빵꾸 안 날 수 있도록 하여튼 최선을 다해 주기를 당부하면서요. 하여튼 그렇게 분리됐다는 거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거기 밑에 이제 별표 친 부분이요. 그 시험 보고 나서 강평 시간 그 최고 답을 가지고 한번 분석을 쭉 할 거예요. 그래서 이건 뭐가 좋다, 뭐가 나쁘다 여러분들도 쓴 걸 비교해봐라 해가지고 자기만의 약점을 보완하고 또 자기만의 강점 있으면 좀 살리고요.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모의 시험 끝나면 근데 그 작년부터 했는데 사례 문제 해설하고 실전 답안 사리풀이 그거만 묶어가지고요 하나의 책으로 출간해서 여러분들한테는 수강한 분들한테는 이렇게 발부해줄 예정이니까 그렇게 생각을 해두시고 그다음에 뭐 강평 시간 끝나면 이제 여러분들이 별도로 질문과 답변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가질 예정이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요. 그다음에 거기 기출 문제하고요. 제가 작년에 하고 뭐 매년 출제했던 문제를 비교해봤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우리 사례 문제는 1문 100점짜리잖아요. 그래서 1시간 동안 보는 거. 그래서 우리 보통 그 본시험에서 2문이죠. 2문. 2문이 민법으로만 100점 나오잖아요. 그죠? 그걸 올해 거를 실어봤어요. 왼쪽 편에. 저기 다음 페이지까지.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작년에 냈던 그, 저기 모의고사랑 비교를 해보니까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양이. 그렇게 해가지고, 될 수 있으면 여러분들 그 실전 본시험처럼 거의 비슷하게 보통 2문이 5, 6문제 정도 나온단 말이에요. 그죠? 배점은 10점, 20점, 30점, 30점 이렇게 쭉 나오고 그래서 그거와 최대한 유사하게 이렇게 맞춰가지고요. 여러분들이 본시험 실전 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문제를 구성을 할 것으로 그렇게 소개를 해놨으니까 그거를 여러분들이 한번 보면서 참조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지금 그 짧게 여러분들 그 다음에 뭐 사례풀이 구조하고 이제 모범 답안 한번 쭉 봤고요. 제가 나머지는 이제 진도표니까 제가 할 수 있는 저기 소개는 다 말씀드린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하여튼 잘 판단을 하셔가지고 이번 기회에 아까 말한 대로요. 하여튼 최초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정리 제일 중요한 게 자기 정리 같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 나오면 난 이렇게 써야지. 이 선택형 이렇게 나오면 난 이렇게 맞춰야지. 이거를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정리해서 내년 본시험에는 만반의 준비가 돼서 여기 계신 분 전원이 합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서로 노력을 해보도록 합시다. 알았죠? 그럼 저는 여기서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문 있으면 안 하시겠죠? 질문 하시고. 예, 그럼 여기서 마칠게요. 예, 수고하셨습니다.